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각파와 삼각파의 파형을 발생시키는 오실레이터, 즉 발진기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피암프 하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주변의 저항이라든가 RC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오실레이터 회로를 만드는 방법을 설계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배울 거고요. 다양하게 전용 IC, 오실레이터라든가 펑션 제너레이터 IC가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오피암프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회로는 사각파 발진 회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회로에서 보면 오피암프가 이렇게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 R1, R2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RC 회로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이 OP암프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은 OP암프의 플러스 단자 전압 V0가 R1과 R2B에 의해서 이 전압이 플러스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V 플러스 전압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V 플러스, 그러니까 오피암프의 단자 전류는 0이기 때문에 V 플러스 전압은 출력 전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R1, R2 전체 저항분의 R2에 걸린 전압이 출력 전압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V 플러스는 R1 플러스 R2분의 R2 V0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 R1 플러스 R2분의 R2를 베타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R2를 베타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이 RC 회로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이 오피암프가 비교기로 작동되는데, 이것은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보통 증폭기에서는 마이너스 쪽으로 보통 피드백이 되는데, 여기서는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죠. 출력 전압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고, 이 전압이 기준 전압이 된 비교기로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기로서 동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가 쇼트가 되는 버추얼 쇼트가 되지가 않죠. 버추얼 쇼트가 아니고, 즉 마이너스 단자 전압과 플러스 단자 전압이 다른 그런 비교기로서 동작하겠습니다. 이때 주기, 오실레이터의 주기를 한번 구한 결과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는 ERC 자연 로그 ln의 1-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 이와 같은 회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기분의 1이 주파수가 되죠. 그래서 이 주기 혹은 주파수는 RC에 의해서 결정되고 베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실레이터를 설계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겠어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안 하고 이 오실레이터 회로를 설계해도 되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출력 전압이 V 플러스 최대 전압일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력 전압이 최대일 때, 즉 VM일 때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그림에서. 그때 출력 전압이 만약에 초기 값이 커패시터 전압의 초기 값이 마이너스 베타 M이었다. VC의 초기 값. 이 빨갛게 표시된 게 이제 VC가 되겠는데요. VC의 초기 값이 마이너스 베타 M이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쪽 전압이 VM이니까 V 플러스 전압은 어떻게 되죠? V 플러스 전압은 당연히 베타 VM이 되겠죠. 베타 VM이 되겠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베타 VM. 그럼 V 플러스 전압이 이 커패시터 전압과 물려있는 V 마이너스 전압보다도 크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계속 플러스가 나오고, 그러면 이 출력의 플러스 전압이 RC 회로를 통해서 전류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커패시터 전압이 작기 때문에 이 전류에 의해서 커패시터 전압이 충전되겠죠. 이것은 RC 타임 콘스탄트에 의해서 쭉 충전돼 갖고, 만약에 비교기가 없다면은 맥시멈 전압인 VM까지 충전되겠죠. 그런데 V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이 V 플러스 단자의 전압인 베타 VM보다도 커지려고 하면
출력 전압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뚝 떨어지게 되면 출력 전압이 마이너스 VM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방전되겠죠. 이 컴패서 전압은 방전되겠죠.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겠니까요. 그럼 또 방전이 되는 파형은 이와 같이 형성되겠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은 컴패서의 전압, 요것을 한번 구해봤고요. 요 주기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 회로를 풀었을 때 이런 T는 ERC 자연 로그의 1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림은 예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베타와 우리가 여기 이 회로가 발진 회로가 되겠고, 이 회로는 발진 회로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베타 값은 R1 플러스 R2분의 R2가 되겠고, 그 다음에 R1, R2가 전부 10kΩ이니까 베타는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T는 ERC 자연로그 1-베타분의 1 플러스가 돼서 이 위에 있는 저항 10kΩ 2 곱하기 10kΩ, 그 다음에 커패시터 0.01 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로그 값 이걸 계산하면 2.2 곱하기 10-4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0.22 밀리테크가 되겠죠. 주기의 역수를 취하면 우리가 주파수를 구할 수 있고, 그 주파수는 4.5kHz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VM을 파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4.5kHz의 사각파 파형이 이렇게 나와주게 됩니다. 최대값의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이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 한 주기가 t이면 반주기는 2분의 1인 t인 그럼 그 대칭을 갖는 그런 사각파 회로가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커패서 전압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커패서 전압도 우리가 써먹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커패서 전압은 이렇게 마이너스 베타 VM에서 플러스 베타 VM까지 이와 같은 파형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이 회로는 사각파 발진 회로를 출력으로 해서 삼각파 발진 파형을 만드는 회로를 나타나겠는데요. 이 앞에 회로는 이 앞장에서 살펴본 사각파 발진 회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각파 발진 회로의 출력은 어떻게 되죠? 밑에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플러스 VM과 마이너스 VM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각파 발진 파형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렉티파이어가 되겠고, 요 렉티파이어의 출력이 VM에 나타나는 그런 조건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두 번째 OP 함프를 이용한 이런 회로는 요거는 그 인테그레이터 적분기 회로가 되겠죠. 이건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분기 회로가 될 거고요. 사각파를 적분했을 때 여기서 사각파의 전압이 플러스일 때 이 흐르는 전류 방향이 이와 같이 되죠.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커패스에 충전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V0에 충전되는 것은 이쪽이 플러스일 때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적분이 되는 모양을 갖게 돼서 출력 전압이 플러스일 경우에 적분 전류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압이면 이와 같이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삼각파 파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이 전압이 VM일 때 여기 저항에 흐른 전류는 R분의 VM이기 때문에 이 R분의 VM이 커패시터에 흐르게 되고, V0의 전압은 마이너스 RC분의 VM의 T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 수식이 이렇게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T가 뭐죠? T가 바로 이게 반주기.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반주기 T가 2분의 T일 때 반주기가 되죠. 그래서 그 크기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크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델타 V0 이때의 t일 때를 델타 V0라고 하면 델타 V0는 그 크기니까 절대값을 하면 RC분의 VM의 2분의 T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T는 이쪽에 발진 주파수 우리가 앞에서 구한 그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파 발진회로까지 잘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삼각파 발진회로를 실험할 때 보통 이쪽에 커패서를 넣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패서를 이쪽에 넣어주는 경우는 입력 VREC라는 파형, 즉 사각파의 출력 파형이 요것이 전압의 평균 전압이 0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바이패스 커패서를 써서 DC 브로킹 커패서를 써서 전류의 평균 값을 입력 전압 사각파 입력 전압의 평균 값을 제로고를 해줬을 때 제대로 출력이 이렇게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삼각파 파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같은 파형을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삼각파 발진 회로와 사각파 발진 회로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사인파 발진 회로를 하겠어요. 사실은 사인파는 우리가 전기전자 회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신호 주파수, 신호 전압이 하나죠. 이것을 오피앰프로서 간단하게 그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사인파 발진 회로, 사인 오실레이터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